안녕하세요. NK 논술 대표 강사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국인다는 점이라 지금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논술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셔서 논술 간담회로 오셨을 텐데 논술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고3 어머니시잖아요. 그죠? 처음이신가? 첫애? 네, 첫애신가요? 네, 그러면 고3 초보 어머니신데 고3 초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불편한 진심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08년도에 통합 논술이 시작된 이후로 매년 3, 6, 9 이렇게 정기적인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3 학생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미리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는 것들이 많아서 논술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요. 네,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Q&A 보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학생들한테 맨 먼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시작해요. 63필등 공사기간 공사 시작이 1980년 2월 19일 날 시작을 합니다. 완공이 이걸 이제 안 보여줘요. 애들한테는 지금 간담회라서 편하게 보여드리는데 애들한테는 완공이 1985년 5월 30일에 된다. 상량식이라는 거는 건물의 1층까지 지어진 다음에 나머지 건물을 짓는 동안에 잘 지어지도록 돼지머리에 돈 꽂고 그런 거 TV에서 보이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상량식인데 상량식이 언제인 줄 아느냐라고 얘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들이 80년이니까 81년 82년 나오는데 정확하게 83년 10월 15일에 상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층까지 걸리는 기간이 44개월. 기초공사 하는데 4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62층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9.5개월. 그러니까 전체 공사 기간의 3분의 2 기간의 이 시간을 1층까지 쌓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애들한테 첫 시간에 보여드리고 어머니한테도 이것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가 상당수 학생들이 특히 재작년도부터 이게 더 심해졌는데 논술을 언제 시작하냐면요.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처음 보는 숫자인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학종을 준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이제라도 논술을 해야 될까?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논술의 성적 발달 곡선 그리고 논술뿐만 아니라 수학을 못한다. 그럼 이유가 뭐냐면요. 계단식 성장이 아니고 3분의 2 기간 동안의 훈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 늘어요.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태극 1장, 태극 8장 기본 자세를 익히고 난 다음에 이런 거구나 하고서 자기 몸에 체득화될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합격을 하는데 상당수 애들이 6월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대세 전형이 아니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한 2009년, 2010년, 2011년도만 하더라도 논술 언제 시작했냐? 고2 여름방학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고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합격권까지 가게 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부모님들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학생들도 6월 모평 끝나고 또는 9월 모평 끝나고 이제 안 되겠구나. 이 전형으로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논술을 시작하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 온 게 보통 문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연락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락 안 온 거 빼버리고 나면 지금 온 것들 한 70%라고 잡았을 때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8명이 1월, 2월에 개강한 애들이에요. 이거 객관적 팩트예요. 합격한 애들 10명 기준으로 봤을 때 8명 정도가. 근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합격의 당락을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신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그 학생의 컨디션이라든가 국어 실력이라든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만 논술로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1월, 2월, 그러니까 9월에 원서 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3월 모평 끝나고 내신 대비하잖아요. 내신 대비 기간 때 2주 휴강을 하고요. 내신 대비하라고. 그 다음에 6월 모평 끝나고 기말 내주 2주 휴강을 해요. 그러면 정말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원서 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희들 3월 모평 끝나고 나면은 하면은 6월 모평 보고 있고 하면은 그 원서 쓰고 있다. 너희들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이걸 체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초를 닦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감을 잡으라고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든 학생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미리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첫 번째, 이름 들어본 대학은 모두 우수한 대학이다. 이 개념부터 명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 원서 쓸 때,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정시 기준선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학종 쓸 수 있는가 상담한 다음에 학종이나 교과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논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문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정시 기준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고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이 정도보다 높이 쓰는 게 전형이니까 자기 정시 기준선 알아야 되는데 그 정시 기준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명확한 팩트가 배치표에도 있고 선배 기준도 있고 그런데 자기 일이 되기 전에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시 상담할 때 아주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요. 이름 못 들어본 대학을 권유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해요. 배치표를 보게 되면 인하대 낮은 과가 어디에 걸쳐 있는지 그냥 확인해 보시면 돼요. 경기대 낮은 과, 거기를 목표로 하진 않죠. 그런데 성신여대 낮은 과, 이 정도를 목표로 했을 때 정시 컷이 어디 걸쳐 있나 보게 되면 91.5%, 92.3%, 89. 몇 %, 이런 데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대학이라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대, 인하대 이런 데 이름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름 실명을 대게 좀 그 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이름을 대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던 대학이 아니죠. 근데 정시 상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서 넌 이쯤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적 나온 거대로 이 성적이면 여기 갈 수 있네 하는데 애는 처음 들어봐요. 그 대학 이름을. 아주 단순하게 2등급까지 나왔을 때 몇 프로죠? 89%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등급이 2등급 안쪽에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89%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들한테 제가 모든 설명회 때 그리고 모든 간담회 때 모든 상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아버님들이 자기 때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잘 모르시거든요. 어머님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일단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2등급은 굉장히 잘하는 등급이고요. 3등급은 노력하는 등급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등급 노력하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노력하는데 3등급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어머님, 아버님이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지만 그때는 전교에서 우사인 볼트가 1명, 2명 이랬다면 지금은 한 학교에 우사인 볼트 100m 10초 안에 들어온 애들이 10명, 2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4%까지, 2등급 7%까지, 이 안에 11%까지 들어오는 애들의 비율로 계산해 보게 되면 자, 모든 게 2등급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은 뭐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예요. 2등급 안쪽에 들어오는 거는 다. 근데 어딘지 약점이 있거든요. 수학의 약점이 있다든가, 사탐의 약점이 있다든가 약점이 있는데 그 평균으로 가는 거니까 89% 위쪽으로 돼야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요. 만약에 내가 평균, 100분이 평균 딱 보시면 돼요. 성적은 어머님들이 성적표 봤을 때 표준 점수 잘 모를 수 있고 잘 못 볼 수 있는데 100분위는 알 수 있거든요. 100분위 평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00분위 평균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쓸 때, 그리고 3월 때, 6월 때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요거는 공부해서 이렇게 2등급으로 올릴 수 있고요. 9월엔 요거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올리게 되면 나머지가 떨어지게 돼서 평균 100분위가 88% 나오던 애들은 88% 그게 나와요. 뭐가 오르면 뭐가 떨어지고, 뭐가 오르면 뭐가 떨어지고 하면서 그래서 100분위 평균을 보시게 되면 그 학생의 객관적 정시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대학은 모두 우수한 대학이다. 그래서 인서울 하는 거고 지금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시선이 높아요. 이걸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목표 대학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디 갈래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름 들어보지 않은 대학을 얘기하는가? 그런 학생은 없어요. 전부 다 연대고 서강대고 그다음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이름 들어본 대학들이에요.
비록 나는 수포자지만 그래도 내가 희망하는 대학은 최소한 숙대고 이렇게 이름 들어본 대학이지 이름 들어보지 않은 대학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첫 스타트, 첫 단추부터 그 미스가 생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대세 전형인 학생부 종합의 경우도 인서울 선발 인원이 약 2만 명이거든요. 지원자가 대충 20만 명 언저리예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학생부 종합도 90%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3 학생은 희망하는 대학을 써요. 희망하는 대학은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한 대학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6개를 쓰기 때문에 쓰고 싶은 대학 쓰는 거예요. 희망하는 대학. 근데 이 하한선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서 자동스럽게 딱 봤을 때 아, 얘는 재수로 가겠구나, N수로 가겠구나가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요. 저는 이거를 어머님들한테 겁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 팩트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러는데 6월 모평만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고3 학생은 수능을 모평보다 못 보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고등학교가 4년제가 된 지 오래됐고 원하는 대학을 고3 때 가는 건 조기 입학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하는 대학을 고3 때 재수 없이 가는 건 낮추지 않고 가는 거는 조기 입학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건데 아무리 논술을 잘 가르쳐 놔도 올해도 몇 명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나중에 지금 문자 온 것도 있어요. 최저를 못 맞췄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어쩌고 기껏 논술을 하고서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근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원서 쓸 때 너 여기도 쓰자. 최저 없는데도 여기를 쓰자. 그럼 애들이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선생님 거기를 갈 거면 재수할 거예요. 라고 그 대학을 갈 거면 재수할 거예요. 이런 멘트를 하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재수를 해요. 절대 이런 멘트를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가려면 그러니까 재수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 않도록 무슨 미신처럼 저는 여기 갈 거면 재수 이러면은 거의 재수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첫 시험이잖아요. 수능을 봐본 적이 없어요. 고3 학생들은. 수능과 비슷한 시험을 봤죠. 근데 수능을 봐본 N수생들이 많죠. 얘네들은 수능만 대비를 해요. 걔네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데 원서를 쓸 때 똑같은 표점이라고 가정할게요. 470은 똑같은 표점인데 얘가 쓰고 싶은 데를 써요. 이렇게 약간 올려 쓰죠. 재수생은요. 막상 원서 쓸 때 약간 삼수를 할 게 좀 그렇잖아 하면서 낮추죠. 얘는 희망이 지배하고 얘는 공포가 지배하면서 똑같은 성적으로 쓰게 되면 재수생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재수생이 남달리 시험 잘 보지 않아요. 잘 보는 애들이 있죠. 극소수예요. 재수생도 아주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단 재수를 하면서 작년보다 시험을 조금 잘 보고 그리고 현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조금 낮춰서 쓰면서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명동외고 그다음에 그 대원외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N수생들 그 재수 비율 보게 되면요. 90% 100%가 넘어가요. 걔네들이 공부를 못해서 N수를 하겠어요? 90% 100%가 넘어간다는 건 재수, 삼수 이거 모으다 보면은 정원수를 넘어가는 수만큼이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은 이 멘트에 너무 익었어요. 요즘은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선생님 저는 건대 가려면은 그냥 재수할래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 가려면 그냥 재수할래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설득하는 말이 있거든요. 원서 쓸 때. 그래 알았어. 알았는데 지금의 네 마음을 믿지 마. 지금의 네 마음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도 지금의 마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월 마음 다르고 6월 마음 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시번호가 엔터 칠 때 불합격이네. 처음엔 그러면 덤덤 두 번째 불합격이네. 6번의 수시에 6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기도 하지만 6번 떨어질 기회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6번째 떨어질 때 애들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쓰라고 한 거기를 그냥 쓸 걸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그래 알았어. 네가 건대는 안 가고 싶은 거 알았어. 네가 숙대는 안 가고 싶은 거 알았어. 공부 너 잘하니까 그래. 근데 6개잖아. 하나는
그냥 걸쳐 놓자. 그래놓고 붙으면 가지 마. 붙으면 가지 말라고. 붙으면 최소한 너는 붙었는데 안 간 거야. 근데 그냥 재수를 하게 되면 이게 정시 3번까지 떨어지게 되면 총 9번을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신감은 바닥으로 간 상태에서 시간은 이미 쭉 갔어요. 재수생도 생각보다 시간 없어요. 2월 중순 말까지 추합까지 결과 보고 나서 하게 되면 시간도 없고 그런 결과가 맞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고3들한테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그 다음에 그래서 3월, 6월, 9월 때 논술학원에서는 그 모평 결과가 끝나면은 저희 학원 자체의 모의 논술 결과하고 합쳐서 상담을 해요. 컨설팅 같은 상담을 하죠. 그래서 네 정시 위치가 어딘데, 네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다 라는 거를 상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3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3월에 이제 평가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월 걸 보게 되면 그때서야 이상한데 이거 내 성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논술을 시작한 애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재작년,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 이것도 부모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학교 상담이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잘못한다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냐 하면은 선배들의 결과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죠.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우리 학원에 많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 전체 합격자보다 논술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결과가. 그럼 학생부 지도를 할 때 너 논술로 가라라고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의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논술은 쓰지 마. 그거 써봐야 안 돼.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안 쓰니까 안 되고 연습을 안 하고 원서는 쓰거든요. 원서 쓰니까 결과는 안 좋고 이런 악순환 모드로 가고 잘 되는 애들은 잘 쓰는 결과로 가게 되고 어머님들께서 꼭 고3 학부모님으로서 알아야 되는 게 학교 상담은 선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기준서는 또 학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단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재작년 인하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하대 학생부 교과 종합 아니에요. 교과 중국어학과 컷이 몇이었을까요? 최초합 컷 대충 찍어보세요. 교과 대충 몇일까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상품도 없어요. 대충 찍어보세요. 교과 전형에 대해서 대충 감이 없어요. 보통은 교과는 1점대가 나와야 되는 거고 2점대 초반으로 쓸 수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5.9, 6.3이 있어요. 최초합이에요. 추합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학생의 난 지원한 용기를 박수 쳐줘. 그 성적으로 교과를 쓴 그 후연지기. 와, 대단하다. 5.9로 어떻게 교과를 쓸 생각을 하지? 왜일까요? 알고 쓴 거예요. 누군가 조언을 받은 거죠. 선생님이 안 돼 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을 테고 너 적극적으로 써봐라. 인하대 가도 만족해? 만족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경쟁의 첫째 컷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너무 높았던 거죠. 3합 7. 근데 3합 7을 맞추는 애들이 인하대를 안 쓰죠. 왜냐하면 3합 7을 맞춘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급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과목이 2등급 원절에 걸쳐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원서 쓸 때 인하대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방에 다니는 애들은 인하대 가도 땡큐인 애들, 특히 인천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추합을 고려하고 한번 써봐라. 라는 거죠. 근데 최추합이 될 줄 몰랐겠죠. 그런 대표적인 대학이 국민대가 있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공개하는 최초 컷, 보통은 한 2점대 중반, 2점대 후반인데 합격하는 애들을 보면 두세 바퀴 돌아가지고 4점대 합격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그건 공개하지 않죠. 학교에서 추합선까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라고 공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봐가지고 그 학생에 맞는 전형과 그 학생에 맞는 어떻게든 이름 들어본 대학으로 밀고 들어가야겠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수박 먹고 대학 가자라는 두꺼운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최초 입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리가 너무 멀면은 아예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원서를 쓸 때는 희망하는 대학과 적정한 대학과 그 다음에 양보해서 합격해야 되는 대학을 버라이어티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거는 대부분 능력 있은 선생님 같은 경우 그리고 애한테 애정이 있고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들어가는데 애한테 애정이 들어갈 시간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광범위한 자료가 없으면은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만 원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문과생 중에 수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수포자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 뭐냐? 논술 전형밖에 없죠, 사실은. 수포자로 갈 수 있는 거는 대부분 학생부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논술로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수포자인데 다른 거 성적이 괜찮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 어떻게 가는 것도 가능하냐면 잠깐만 너는 수학이 이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지 8이지? 학원가에 잘 안 돌아다니는 성적인데 8이네? 근데 얘를 보니까 국어는 3이고 영어도 괜찮네. 영어도 3이야. 사탐도 크게 망친 게 아니고 그러면 너 재수할 거니? 아니면은 통학 가능한 거리에서 다니면 되니? 그걸 물어보죠. 그래서 통학 가능한 거리에서 다니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럼 수학을 반영 안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럼 얘 수학 8을 쑥 빼버리고 강남대, 저희 기흥부에 있거든요.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다닐 의사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팩트를 얘기하죠. 이 8을 합쳐버리면요. 충남권 안에 nothing 없어요. 수학 8을 합치는 순간 정식에서는 충북, 충남 없어요. 저기 이제 호남, 호서 쪽으로 가야 돼요. 전문대도 쉽지 않아요. 얘가 평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학이 있다. 을지대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걸 애정을 가지고 상담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편적인 선에서 넌 여긴 되고 여긴 안 돼. 이렇게 드라이하게 커팅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다고요. 그걸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장점이 있는 전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전형 내에서도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장점이 있나. 논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전형 특징을 세분화시키면 내신 반영을 전혀 안 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을 망쳤어요. 나는 내신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정시파야. 난 정신을 파야 돼. 왜냐면 내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연대, 건대, 여기 색깔을 바꿔서 쓴 거는 올해 새롭게, 그러니까 논술만으로 평가하겠다. 라는 대학이에요. 내신 안 보겠다. 실제로 안 봐요. 내신이 5든 6이든 안 봐요. 그 대표적으로 어떻게 아느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새롭게 안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두 학생이 항공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그 두 학생 내신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내신 그렇게 원래부터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이 정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아예 반영 안 하는 대학이 있고요. 내신에 대한 기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과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애들이 쓰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대표적으로 3에서 5등급. 1,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상위권 애들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내신이 몇이라고 보냐면 3점대 초반, 3점대 중반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과의 거리를 내가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자들의 평균. 근데 논술 전형을 쓰는 애들 중에서 1, 2등급은 거의 없다고요. 만약에 2등급인데 내가 논술 전형을 쓰겠다. 오케이. 너는 좀 더 유리하다. 내신 점수로 조금 점수를 더 딸 수 있다. 근데 모든 대학이 얘기하는 건데 5등급까지는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현저히 적어요. 무슨 얘기냐? 등급 10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70% 30%다가 300점 700점이다 이렇게 나눴으면 300점에서 기본 점수 270점 220점 이렇게 기본 점수를 줘요. 그 점수 안에서 또 등급 간 점수 차가 학교 공개되면 0.1점인 대학이 있고 서강대처럼 그 다음에 1점인 대학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벌어지냐 하면 단국대 같은 경우는 7등급부터 대부분의 대학들은 중앙대는 6등급, 대부분의 대학들 평균적으로 5등급이 벗어나면서부터는 등급 간 점수차가 조금 벌어지니까 이걸 좀 만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은
5등급을 넘어간다, 6등급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항공대나 건국대를 써야 되고, 아니면 아예 상위권인 연대를 써야 되는 거죠. 내신이 발목을 잡는 경우. 내신이 일단 6이나 7이 나왔다, 내신이. 그러면 수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교과를 쓰겠어요? 아니면 종합을 쓰겠어요? 아이들, 지금, 고2 때까지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왜? 아주 비약적으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비약적으로 성적이 오르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신 평균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3에서 5 사이예요. 여기가 가장 많고 5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반영 안 하는 대학이 있다. 이걸 아예 만약에 내가 내신이 진짜 7이다. 양정고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 명동 외고인데 거기에서 성적이 삐끗해가지고 안 나왔더니 이게 만회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데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을 반영 안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선을 그어놓은 거는 이제 약간 상위권, 연대, 한양대, 시립대 얘네들은 그 최저를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논술로만 뽑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립대는 그냥 알고 계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쓰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립대 쓰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얘네들이 진짜 아예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머님들도 아예 모르는구나. 확인 안 하고 원서 쓰는구나. 문제 봤니? 문제 본 적도 없어요. 선발인원 봤니? 선발인원 본 적 없어요. 제가 시립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최저 없지만은 77명밖에 안 뽑아요. 77명, 다른 대학은 없는 분들 400명, 500명, 600명 그래도 100단위로 넘어가는데 77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시립대를 쓸 수 있는 학생은 딱 보면 원서 쓸 때 이미 나와요. 넌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논술 진짜 잘 쓰는 극상위권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쓰고 싶은 애들이 써요. 그럼 한 장 날리는 거예요, 원서. 그 다음에 단국대, 카톨릭대, 인하대, 경기대, 강원대, 아주대, 외대용인 이런 데들은 최저 기준 없이 선발하는 대학들이다. 자, 물론 지금 이제 1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목표가 가천대예요. 이런 학생은 없어요. 저는 고대 세종 갈 거예요. 이런 학생은 없겠죠. 전 수원대 갈 거예요. 이런 학생은 없는데 지금 인원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을 뽑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신설하는 대학인데 가천대 851명, 고려대 세종 380명, 수원대 480명 정도인데 여러분 어머님들 자녀분이 성적이 괜찮다. 그럼 여기는 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괜찮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국수형 합쳐봤더니 그래도 7 안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국수형을 합쳤을 때 또는 어떤 과목에 큰 약점이 있다. 수학에 큰 약점이 있다. 영어에 큰 약점이 있다. 그래서 정시에서 평균 점수를 너무 많이 깎아먹는다. 그러면은 여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올해 851명, 380명, 480명 뽑잖아요. 첫 해가 기회예요. 비집고 들어갈.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정시로 못 간다. 아니면 내 정시로 조금 먼 데로 가야 되는 학생이다. 그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좀 이 학생이 그래도 통학 가능한 거리에서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최저 기준이 낮은 대학이 있고 그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이 있는데 두 과목 합사, 경희대, 외대, 건대, 세종대 이런 데들이 두 과목 합사하고요. 색깔을 달리한 얘네들은 올해 최저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두 과목 하고 한 과목의 차이는 매우 커요. 그러니까 저스트로 딱 끊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사탐으로 간신히 최저를 맞추기도 하고 최저를 아슬아슬하게 못 맞추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을까요? 왜 이게 최저가 한두 개 차이가 굉장히 클까?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원서 6개 쓴 다음에 6개 다 보러 갈 수 있는 애들이 의외로 적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연관되는 거예요. 애들은 원서를 쓰고 싶은 데를 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홍대 같은 경우 지금 그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됐는데 예전에는 3합 6이었거든요. 세 과목 222가 나왔어야 돼요. 3합 6.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3합 6이 나오는데 홍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죠. 걔네들의 눈높이는 외대에 가 있거나 경희대에 가 있어요. 안 써요.
그럼 어떤 애들이 홍대를 쓰느냐? 지금 3합 7이 나오는데 난 요거를 이렇게 올릴 거니까,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가정법을 쓰는 애들이 거기 홍대를 써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오죽하면 올해 제외하고, 올해는 좀 최저 기준이 약해졌거든요. 작년까지는 제가 오죽하면 수업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대를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떨어진 학생이 없다. 최근 5년 동안에. 그러니까 홍대를 적극적으로 써라. 두 가지 조건. 네. 첫 번째, 최저를 맞췄다. 두 번째, 논술을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맞추면 합격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성적 대비 높여 쓰기 때문에 2합 6이 나온 애들이 원서 쓸 때 막상 안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잖아요. 대학에서 딱 중앙에 있어서 중앙대인데 시험장에 가보면은 심지어 제가 들어본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교실에 갔더니 선생님 이게 실화예요? 저 포함해서 4명 텅텅텅텅텅 빈 거예요.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장에 못 온 거예요. 수능 끝나고 시험 보거든요. 근데 쓰고 싶은 거죠. 쓰고 싶은 거. 그러니까 성적이 애매한 애들이 쓰고 싶은 베스트 1이죠. 중대.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언감생심이지만 수시로 써보고 싶다 하는데 그러고 못 맞춰요. 객관적 비율은 9월 모평대로 나온다가 한 20%, 9월 모평보다 못 본다가 한 5, 60%, 그리고 9월 모평보다 잘 본다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9월 모평보다 재학생들은 시험을 못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뭐 다 아시는 거, 수능을 안 봐봤기 때문에 얘가 뛰면 얘가 멈추거든요. 얘가 뛰면서 얘가 멈춰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건 리허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올해는 더 심했죠. 왜?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반수생들이 급증해요. 선생님, 제가 어디 반수생들이요? 여대. 숙대를 다니는데, 숙대 굉장히 많았고요. 이화여대. 이런 애들이 다니다가, 그리고 성대 다니다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친구는 연대를 갔는데, 건대 다니다가 아쉬운 애들. 얘네들이 성적대가 100분위로 봤을 때 93%, 94% 이쪽 대 많이 포진돼 있어요. 얘네들이 와서, 누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누를 때 9월 모평 때 누른 애들이 있고 아예 데이터에 안 잡힌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대로 봤는데 수능을 보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특히 어디에 걸쳐 있는 애들, 100분위 별로 잘 보여야 되는 게 끄트머리에 걸려 있는 애들이요. 1등급인데 96%에 걸쳐 있어요. 아예 위쪽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95% 2등급 상관없어요. 근데 90% 2등급 이런 애들은 짤없이 밀려요. 특히 수학. 수학은 이과에서 등급 따겠다고 넘어오는 애도 있고, N수생들 있고, 반수생들 겹치고,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2등급 걸쳐있던 애들 뚝 3이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을 머릿속에 안 해요. 그래서 원서에서 절반을 이미 날리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보지도 못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저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 내가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여유 있게 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렇게 이걸 올릴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3월 때, 6월 때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기죽이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올리자. 오케이 6월 때 그렇게 올리자. 못 올려요. 9월에 올리면 돼. 그래 9월에 올리자. 그래 놓고서